Do you see yourself and are you committed to still being the chief executive of Tesla in 5 years' time? Yes. No doubt about that at all. No, I might die. 테슬라 성장에서 일론 머스크를 떼놓고 절대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고요. 아직까지는요. 일론 머스크가 없더라도 테슬라는 어느 정도 궤도에 들어서면 저는 지속적인 발전들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직까지 일론 머스크의 필요성은 절대적으로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사람이 죽고 나면 이 회사를 누가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를 지금 일론 머스크가 물러날 시점에 오퍼레이션을 잘 챙기는 사람이 이제 넥스 CEO가 될 수 있는 건데 체계가 사실은 없어 보이죠, 외부에서 봤을 때는. 저는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은 중국 기업하고 경쟁하는 일도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테슬라가 독립적인 펀더멘털을 어떻게 진짜 입증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고, 펀더멘탈 기술과 리더십에 대한 우려가 없다고 하면 지금 중국 외에는 경쟁자가 없으니까 매력적인 주식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변화무쌍한 시장의 이슈를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한 번 더 체크해보는 크로스 체크입니다. 각자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블루닷 AI라는 작은 스타트업에서 AI를 연구하고 있는 강종수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반도체 전담하고 있는 김창국 파트너라고 합니다. 일단 뭐 테슬라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테슬라의 주요 위기 요인이 좀 무엇인지 한번 좀 얘기를 듣고 싶은데요. 네, 센터장님 먼저. 지난 한 달 전에는 좀 안 좋았단 말이 타당할 것 같은데요. 사실 지난 한 달 이후에 대단히 좋아지고 있죠. 주가 부분에서는. 물론 1분기 실적 발표를 보시면 제가 테슬라 알고 난 이후로 가장 최악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실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뭐 2019년 이후에 수익률 비교하더라도 가장 안 좋은 상황을 연출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전기차 판매 실적은 대단히 좋지 않은 실적인 거 분명하고요. 또 그 이유가 두 가지 이유에서 나오고 있죠. 하나는 일론 머스크가 정책 참여를 통해서 일론 머스크 CEO에 대한 거부감이 미국이나 유럽에 대단히 강화됐던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모델 Y의 이 페이스리프트로 주니퍼로 라인을 체인지하면서 생기는 있는 일종의 오스본 효과일 수도 있고, 또 램프업을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생산 중단에 의한 판매가 좀 부실했던 이유들, 여러 가지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테슬라의 실적이 좋지 않게 되면서 테슬라 주가가 또 내려갔고, 또 뭐 4월 초 여러분 다 아시는 뭐 리버레이션 데이 이런 관세 전쟁이었던 시작들, 이런 것들이 또 거시 정책 상황에서 테슬라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뭐 이런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테슬라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가장 2024년 4분기 실적 발표를 했던 1월 말과 이번 2025년 1월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던 컨퍼런스 콜 그날의 어떤 분위기를 보면 1월 말에 있었을 때는 실적에 대해서 PDF 데이터가 발표되자마자 주가가 좀 내려가다가 일론 머스크가 하고 CFO가 가이던스를 얘기를 하면서 다시 올라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번엔 그런 최악의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컨퍼런스 콜 그 이전에 있었던 재무제표가 발표되는 순간에도 주가 내려가지 않았거든요. 그건 이미 선 반영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일론 머스크와 CFO가 컨퍼런스 콜을 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이 애프터 마켓에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던 것은 앞으로 일어날 6월에 있어서의 자율주행의 어떤 로보택시 부분이라든지 또는 저가 모델 차량의 상반기 출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긍정적인 시장의 반응들이 있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분명하게 1분기 그리고 2분기 상반기 초반이라고 할 수 있는 4월을 부정적인 상황에서 지금 통과하고 있는 것은 맞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뭐 테슬라 주가로 본다라면 이것이 사실은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더욱더 많이 반영된, 멀티플이 더욱더 많이 반영된 상황이라고 본다라면 이후의 전망은 그렇게 어둡지는 않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악재가 일단 좀 선반영되고 호재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반영될 것이다라는, 그래서 좀 긍정적 전망을 좀 내놓으셨는데요. 예, 저는 이 테슬라의 그냥 펀더멘탈에 대한 걸 우리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단기적으로야 부침이 있지만은 이게 기술적으로 얼마나 완성된 차이냐, 그리고 다른 차 대비해 얼마나 차이를 가지고 오겠냐, 로보택시 또한 다른 차들이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혁신들을 보여주고 있는 측면,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이나 아니면 리더십 측면의 전면적인 어떤 펀더멘탈한 붕괴가 있다라고 하면은 위기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전반적으로 박사님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환경적인 문제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머스크도 이제 뭐 뒤에 뭐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복귀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온다고 하면은 이 실적이나 주가 측면에서 다 긍정적인 신호를 가져오게 될 것 같다라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일론 머스크가 사실 그
리더십이 좀 독특하잖아요. 브랜드에 영향을 좀 미치거나 이런 면에 있어서 좀 부담스러운 요인 아닌가요? 투자자 시장 입장에서 봤었을 때. 그러니까 너무 시장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시장에서의 허상도 만들고 투자도 끌고 다니고 하는 게 이제 이 인플루언스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는 동의를 하는데 일론 머스크의 리더십 스타일이 사실은 요즘 혁신적인 기업들의 리더십 스타일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엔비디아를 보아도 CEO를 주변에서 딱 20명의 그냥 핵심 그 리더들만 직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하라면 해라 라는 방식으로 본인이 모든 철학을 결정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딱 믿을 만한 20명만 놓고 있는 모습. 근데 이게 약간 유사하게 나타나는 게 이제 미국의 브로드컴도 그렇고 대만의 TSMC도 그렇고 이제 조금 더 어찌 보면 약간 독재자스러운 리더십들이 지금 기업의 혁신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우리 게 개발도상국 시대의 어떤 리더십이 좀 미국에서 좀 엿보이는 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론 머스크 리더십은 분명히 리스크 위험 요소가 대단히 큽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CEO의 활동하는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자신의 어떤 영향력을 과시하는 걸 넘어서 정치적인 영향에 발을 디디고 있고 그래서 자국 내의 또 정치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유럽 정치에 대한 직접적인 정치적 개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영국하고 그다음에 독일에서 대단히 큰 대중적인 저항들이 생기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은 좀 지나치게 과한 저는 정책 개입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당연히 이게 기관 투자자들 대다수가 일론 머스크의 경영 복귀를 도지 예술 빨리 좀 무게중심을 테슬라로 요청했던 거는 좀 정당한 요청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적절한 수준의 프레셔는 저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물론 하나의 수사학이죠. 사실은 일론 머스크가 또 1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제 도지에서 조금 발을 떼고 테슬라 경영에 좀 더 집중하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도지에서 발을 떼야 될 시점이거든요. 왜냐하면 특수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1년에 150일 이상을 일할 수가 없는 뭐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미 너무 많은 일을 했고 나머지 기간에 일주일이라도 하루라도 챙기기 위해서 또는 반나절이라도 챙기기 위해서는 이제는 도지에서 한 발 물러서야 되는데 또 그런 식으로 또 묘사를 하면서 잘 얘기를 했고 근데 그런 것들이 또 사실은 기관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까지 해서 신뢰를 또 만들어냈던 것도 사실이고요. 사실은 테슬라의 성장에 있어서 물론 창업을 일론 머스크가 한 건 아니지만 테슬라 성장에서 일론 머스크를 떼놓고 절대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고요. 아직까지는요. 근데 물론 장기적으로 예를 들면 스티브 잡스가 없다고 그래도 애플은 지속 가능했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처럼 중장기적으로는 일론 머스크가 없더라도 테슬라는 어느 정도 궤도에 들어서면 저는 지속적인 발전들을 또 팀 쿡이 애플에서 해냈던 것처럼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 본 궤도에 즉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우리는 뉴 챕터를 쓰는 것이 아니라 뉴 북을 쓰고 있다는 부분에서 전기자동차에서 AI 컴퍼니로 AI 로보틱스 컴퍼니로 옮겨감에 있어서 아직 그 옮김이 시작되고 있지만 새로운 출발들이 시작되고 있지 않다고 봤을 때 아직까지 일론 머스크의 필요성은 절대적으로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AIN 로보틱스 컴퍼니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때까지는 반드시 일론 머스크가 리더십을 저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과정에서 어떤 과도한 정치적 개입에 대한 좀 선을 좀 넘는 부분은 조금씩 본인이 좀 수정을 좀 해야겠다는 좀 의지는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실은 쉽지 않죠. 사람들이 한번 미워지는 건 금방이라도 다시 좋아지는 건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모든 브랜드 비호감에서 호감 넘어가는 건 쉽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되게 중장기적인 숙제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고 자신의 어떤 기술력과 비즈니스 모델로 이걸 극복해 줘야만 하는 과제를 분명히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테슬라에서 지금 2인자라고 할 만한 사람이 있나요? 많죠. 테슬라 AI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중국에 있다가 미국으로 옮긴 이제 이 사람 이름 못 외우지만 중국에서 테슬라를 총괄했던 사람 이런 사람도 되게 프로덕션을 총괄하고 있고 독일 사람이지만 테슬라의 모든 자동차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건실하게 그래도 물론 대단히 높은 레벨들이 자꾸 자리를 바꾸고 있긴 하지만 테슬라의 AI를 총괄하고 있거나 옵티머스를 총괄하고 있거나 자동차 디자인을 총괄하고 있거나 또 프로덕션 가장 중요한 거죠.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대단히 신경 쓰는 것이 이 프로덕션 프로세스라든지 프로덕션 라인을 되게 신경 쓰는데 이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건실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팀 쿡이 스티브 잡스 이후로 애플을 책임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랐거든요.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를 했던 사실은 존재감이 없다고 볼 수가 있죠.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를 했다라는 것은 특히 스티브 잡스는 살아있는 생전에 한 번도 중국 공장을 방문한 적도 없는 사람인데 그거를 관리했던 사람에게
애플을 넘긴다는 건 시장에서는 엄청나게 놀라움으로 받아들였지만 충분하게 잘 해고 있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좌우되는 기업이 반드시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러나 이미 테슬라가 많은 궤도를 펀더멘탈에 있어서 AI라든지 FSD라든지 옵티머스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이 부분들은 이미 큰 결정이 나 있고 이거를 실행하는 단계에 있다고 보고 리더십의 어떤 결정력들 이건 대단히 순간순간 중요하겠지만 큰 틀에서의 어떠한 패스는 그 경로는 만들어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Do you see yourself and are you committed to still being the chief executive of Tesla in 5 years' time? Yes. No doubt about that at all. Well, no, I might die. 약간 애플 얘기를 하셔서 저는 좋은 사례인 것 같은데 스티브 잡스가 죽기 전에 이미 후계 구도를 만들었을지 아니면은 BOD에서 그냥 요청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큰 변화를 추구한 거예요. 왜냐하면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사람이 죽고 나면 이 회사를 누가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를 프로큐먼트를 했던 사람이 사실은 왜 필요했냐면은 회사의 전체적인 시스테매틱하게 움직이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만들어 놓은 체계를 그대로 운영하고 유지했을 때 크게 말하면 심하게 말하면 빵꾸나지 않게 운영할 수 있는 누가 적임자냐가 팀 쿡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궤도도 이제 일론 머스크가 물러날 시점에 어떤 일이 생겨야 되느냐를 보면은 시스테매틱한 회사가 갖춰져 있고 그때는 오퍼레이션을 잘 챙기는 사람이 이제 넥스 CEO가 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그런 체계가 사실은 없어 보이죠. 외부에서 봤을 때는. 아직 그 단계 가기 전 단계라고 그렇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갖추어지는 시점까지는 좀 위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 넘어가는 시점에서의 그 변화들. 로보택시 이제 출시도 앞두고 있고 테슬라에 대한 주가가 일단은 장기적 관점에서 좀 여전히 좀 매력적인 수준인지 이거 좀 어떻게 보시나요, 파트님? 펀더멘탈 기술과 리더십에 대한 우려가 없다고 하면 그리고 뭐 중국이 넘어올 우려를 일단은 트럼프가 막아주기까지 했으니 전체적으로 그냥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당연히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특히나 박사님 잠깐 얘기하셨던 핵심은 비전 원리로서의 이 어떻게 보면은 가성비를 계속 추구할 수 있고 이게 원래는 모빌아이가 추구하던 방향성을 테슬라가 이겨버린 거고 그 상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운행에 대한 데이터를 얼마나 누적으로 모아놨느냐죠. 그러면 당연히 지금 중국 외에는 경쟁자가 없으니까 매력적인 주식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은 기업 밸류에이션은 중국 기업하고 경쟁하는 1도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테슬라가 독립적인 펀더멘털을 어떻게 진짜 입증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고 그것을 비즈니스 모델로 즉 수익 모델로 어떻게 전환하는가가 중요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변수는 거시경제적인 변수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미국의 신용등급이 막 갑자기 추락을 한다든지 국채 금리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이건 테슬라가 아니라 테슬라 할아버지가 와도 이거는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주식시장이 안 좋은 전체가 안 좋아지면 테슬라도 같이 안 좋아진다는 거 이번에 무역 전쟁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도 다 확인을 하셨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시경제 상황이 앞으로 미국 경제가 100% 좋아진다는 보장 자체를 누구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테슬라 주가도 분명히 영향권 레이더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영향권 안에 있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100%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저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중장기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중장기를 어떻게 보냐 1년으로 본다면 12개월로 본다라면 12개월로 물론 3, 4년 뒤는 아주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12개월로 본다라면 벌써 내년 봄이잖아요. 금방 오잖아요. 12개월. 그러니까 12개월을 보실 때는 저는 그러니까 거시적인 위험성은 분명히 경제적인 위험성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지금 신차 모델이 원래 6월에 판매가 시작이 되는 거면 사실 지금쯤이면 벌써 신차 모델이 예약 접수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예약 접수가 못 들어갔을 때 그거를 로이터도 보도를 했고 테슬라도 얘기한 것은 무역 협정이 되면서 중국에서 들어올 물건들이 못 들어와지면서 생산이 좀 늦어졌다고 분명히 테슬라가 인정을 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아무리 로컬리제이션이 돼 있어서 프로덕션 로컬리제이션이 돼 있어서 미국에 생산되는 건 90%를 벤더를 다 미국이나 멕시코나 캐나다를 쓰더라도 10%는 중국이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이게 못 들어오면 여러분 칩 몇 개만 못 들어와도 코로나 때 겪었잖아요. 전 세계 있는 자동차 공장들이 멈췄거든요. 아주 단순한 칩인데도. 그런 것처럼 밸류 체인이 하나가 병목 현상이 발생해 버리면 전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예를 들면 중저가 모델에 테슬라가 공개한 모델에 LFP 배터리를 썼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LFP 배터리는 아직도 여러분 30%의 추가 관세가 있습니다.
그럼 원래 지금 30% 합의했고 뭐 147%에서 30% 내렸지만 그럼 플러스 60%예요. 60%의 관세를 내고서 CATL에 만약에 배터리를 들어와서 중저가 차량을 미국에서 만들려고 했다? 이건 못 만드는 거죠. 가격이 그냥 그만큼 60%가 배터리 부분이 물론 가격이 계속 저렴해지고 있지만 이 부분에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연된다든지 그래서 중저가 차량의 출시가 계속해서 이 거시적인 요인에 의해서 출시가 지연된다든지 또는 내놨는데 뭐 소비자들이 전혀 뭐 살 생각이 없다든지 별로 일론 머스크 미워서라도 안 산다든지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은 아직까지 남아 있다. 하지만 기본적인 펀더멘탈은 저는 지금부터는 작년 7월달에 일론 머스크가 2024년이었죠. 2024년 7월달 일론 머스크가 우리는 AI 앤 로보틱스 컴퍼니로 간다는 건 정말 그건 미래 비전이었고 이제는 그것을 실현하는 단계가 2025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본격적으로 비즈니스 모델로 이거를 전환시켜줘야 되는 것은 2026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5년과 2026년에는 대단히 좋은 모멘텀들이 앞으로 예고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테슬라의 주가에는 좋은 영향이 있겠지만 여전히 거시적인 상황들, 국제 무역 간의 국제 질서의 이러한 지오폴리티컬한 갈등들 이런 부분들은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셔야 될 주요 변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